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담 신병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코너의 명칭을 수맥담론이라고 정하고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이 유해너진 수맥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자각들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수맥담론이라고 명명을 제가 하였습니다. 마침 수맥담론의 타이틀을 우리나라의 그 당대 최고의 그 서예가이시며 현재 국회에서 국회 서도회장을 맡고 계시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청을 드렸더니 일필휘지로서 아주 멋있는 그런 작품을 써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초당 이무호 선생님은 우리 국내는 물론 해외 특히 중국에서 더욱 명성이 자자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중국 서예가들과 이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무호 선생님이 저에게 써주신 이 작품은 거기에 산고수장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길게 흐른다라고 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적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교차 수맥과 이 중병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맥파의 성격과 수맥파가 왜 인간에게 유해한지 또 중병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맥파의 성격입니다. 수맥파는 수직 종파로서 거의 감마파에 가까운 그러한 단파성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은 투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균열과 또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이나 건물 등에 상에서 하로 이러한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단은 수맥파의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해에너진 수맥파가 인체에 미치게 되면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체계 부조화로 인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제가 현장 진단이나 원격 진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차 수맥 위에서 5년간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보면 대개 중병에 들게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암 환자가 많았다는 것을 실전 현장 진단이나 원격 진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하고 박사의 그런 연구 논문 발표에 의하면 암 환자 5,348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주거 실태를 조사했더니 침실 밑에 98%가 수맥이 흘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구스타프 폴 박사 같은 경우에는 수맥 위에서 자지 않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극언을 서슴지 않았고 오스트리아의 캐도바을러 박사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로 현장 진단이나 원격 진단을 통한 실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첫 번째로서 중풍으로 입이 돌아간 전직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제 지인인 K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해서 시간에 맞춰 당도하였더니 마침 수첩 하나를 꺼내는데 우리 교회에서 영왕급 이상 장교들에게는 이러한 수첩을 나눠준다고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데 평소에
많이 눈에 익었고 또 유명세를 특별히 많이 가졌던 그런 분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라고, 그분이 바로 엘 장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또 장난기가 발동을 했는지 저한테 거기 그 장관의 그 아파트 단지를 한번 원격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제가 거기를 어디에 살며 몇 년 동안 살았는가를 물으니 경기도 K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으며 약 14년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원격 진단을 해보니까 물론 그 엘 전 장관의 그 아파트는 물론이지만 그 단지 전체가 거의 교차 수맥으로 휘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관 몸 상태가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일컬은 거는 그 사람 몸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안 좋았을 때 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만,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느냐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단지에 이렇게 수맥이 강할 때는 방법은 이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전 장관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요양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맥파가 우리 인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사나 또 신축 건축할 때는 이런 것을 특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방암 수술을 한 미국의 한 여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여교사 주택에 대해서 원격 진단을 해봤더니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 하니까 10년 정도 살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으니 빨리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지금 아주 거기에 그 지기가 안 좋고 또 수맥파가 강하기 때문에 몸이 여러 군데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 하루빨리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봐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한 달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실직고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 남편이 들어오시면은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잘 알겠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꼭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감사하다고 여러 번 사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맥을 피할 수 있는 예방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첫 번째로, 수맥파는 수직 종파이다 보니 그 자리만 피하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평소에 함께 생활하면서도 부인은 유방암에 걸리고 남편은 바로 옆에서 잤는데도 멀쩡했습니다. 한참 부인을 위한답시고 아름목에다 그렇게 따뜻하게 해 주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교차 수맥이 흐르는 바람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히려 부인을 위한다는 일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으로 결과가 전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방의 잠자리, 두 번째로서는 안방의 잠자리에 수맥이 흘러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다른 방을 찾아 수맥이 없는 방으로 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법 세 번째로는 그두저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부터는 말미에 잠깐만 TV라는 그런 파트를 다시 신설해서 추가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풍수적 야사 및 그다음 재미있는 소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왕십리의 그 유래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그 태조 이성계가 개성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민심이 흉흉하고 그래서 도저히 여기선 더 이상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싶어서 한번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이제 무학대사라든가 정도전 또 하륜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태조의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이 한양으로 불이 났게 혼자서 이제 내려오다가 잠깐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 멀리에서 그 흰 도포자락을 입은 그런 아주 노인이 소를 끌면서 예의 무학이처럼 미련한 놈은 소야, 여기서 심리만 가면 되는데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학이가 어떻게 저 노인이 내 이름을 알까 해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심리를 가라고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왔더니 북한산 기슭에 당도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 지역 마을의 이름을 왕십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갈왕 그 십리할 때 열십 그다음에 마을리 이렇게 해서 왕십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는 터의치기와 흥망성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